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미래에셋증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삼성중공업이 선언을 했죠. 자, 올해는 흑자다. 매출 8조, 영업이익 2천억, 그리고 신규 수주 94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4분기도 적자를 상당히 줄였었고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마이너스 1조 3천억 적자에서 올해는 한 약 6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딛고 2천억 흑자 전환 이런 것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조선 쪽이 굉장히 수주가 많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 면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삼성중공업이 이번 기회에 또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의 특징이 있죠. 뭐 삼성중공업은 뭐 한때 좀 힘든 그런 과정도 겪었지만 대형주들은 특징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좀 꺾이는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짧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시장에 또 달려 있긴 하지만 자, 조선주들이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자, 삼성중공업은 옛날에 뭐 몇만 원 갔던 시절이 있었죠. 3만 원이었던가요? 4만 원도 갔었네요. 자, 이런 뭐 과거의 영광이 있었죠. 이때는 뭐 조선, 뭐 중국 조선이 우리한테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LNG선들, 친환경선들, 삼성중공업은 예전엔 드릴쉽도 거의 강자였어요. 자,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요새는 LNG선 발주가 좀 많죠. 이런 것들로 수주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미 2024년까지의 일감은 다 거의 다 돼 있다고 하죠. 한국조선해양도 일감 뭐 많이 따기로 유명하죠. 자, 어쨌든 삼성중공업 영업이익 상향 조정이 되고 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1분기 실적이겠죠. 1분기 실적은 뭐 한 4월 넘어야 나오는데 이때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된 이 삼각수렴 이것도 말이 삼각수렴이지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조선주는 왜냐하면 이미 바닥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요거를 뭐 삼성전자에 갖다 대면 어때요? 삼성전자 딱 기우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건 기울었다기보다는 여기가 슈팅이 나왔었는데 삼성중공업 즉 이제 조선주들은 코로나 때도 그렇게 슈팅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눌림폭도 잡아서 수렴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추세선 이겨내는 게 일단은 관건이에요. 자, 어제도 뭐 추세선 근처 오면 물론 대형주가 뭐 12%까지 올랐는데 어제 이게 오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제 중심값이 원래 이게 5,500원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졌어요. 이제 조정이 나와도 뭐 5,500원 지지 받고 이탈하지 않고 다시 리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게요. 자, 장기 평선 역배열을 단 하루 만에 뚫어냈어요. 자, 그렇다는 건 하루 만에 뚫었다는 건 피로감도 그만큼 있다라는 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500원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나와도 뭐 오늘 더 올라가도 이 추세선을 그냥 뚫어버려도 다시 되밀림은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쭉쭉 가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 현재 밸류에이션은 높다. 그러니까 즉 주가는 현재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추가 저는 상승에 당연히 표를 던지고 진짜 올해 뭐 단돈 1억이라도 흑자 전환된다면 저는 7,000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인데 미래에셋증권은 뭐 어닝 쇼크가 나왔죠. 당연하죠. 뭐 요새 거래량을 보시면 증권 쪽이 좋지가 않죠. 위험자산으로서의 뭐 좀 이탈이 있어서 뭐 적금 러시, 예금 러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증권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영업 실적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1,500억 하던 미래에셋증권이 뭐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 분기마다. 자, 근데 이제 불황은 다 끝났다고 봐야죠. 최악은 그죠? 여기서 더 바닥은 없어요.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한 2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미국도. 그리고 뭐 올해는 이제 동결이 되고 이제 위험자산으로서의 다시 회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고생은 끝나지 않았나. 증권주들도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정도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매물이 확 비니까 일단 7,000원 안착이 상당히 중요해요. 안착. 자, 지금 닫고 밀리고 하기 때문에 7,000원 안착하고 역시나 역배열 나고 있는 장기 평선들을 촘촘히 먹어갈 필요가 있죠. 지금 200일선까지 일단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8,000원을 안착을 해야 얘는 뭐 다시 파동을 주던 추세를 주던 안정감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8,000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추세로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뭐 내년부터 막 뭐 월별로 막 인하가 1%씩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넘는 흐름은 당분간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죠. 당분간은. 자, 일단 8,000원만 가도 뭐 9,000원급 근처까지는 또 추가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한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지금 자리에서 7,000원 안착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평선 300일 먹고 8,000원까지 가는 것들 요 흐름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한국항공우주는 뭐 올해 뭐 여러 가지 정부 계획 중에 이제 뽑히는 게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자, 이거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방산인데 방산이 근데 그렇게 방산 슈팅이 이 앞전에 나오고는 좀 그야말로 조금 뭐랄까 숨 고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쪽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 6월에 시장은 신저가, 그죠? 10월에 다시 한번 신저가를 쓴 시장에 비해서는 잘 됐죠. 근데 얘는 6월에 오히려 고가 갱신하고 8월에 정점을 딛고 10월엔 폭락을 했죠. 시장에 맞게끔.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죠. 요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올해 수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폴란드 쪽에 이제 러시아 때문이죠. 이런 것들도 방산에 열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기대되는 게 맞죠. KF21도 그렇고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뭐 작년에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이제 작년은 뭐 3배죠. 그 전에 21년에 비해서 3배를 올렸다는 거죠. 마진 폭도 좋아졌고 올해도 또 기대가 됩니다. 수리온 그거였죠. 후속 소형 무장 헬기 쪽 그리고 뭐 KF21 이런 것들도 계속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볼 때는요. 이 6만 원, 6만 5천 원 이 월봉에서 이 라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빨리 다시 들어갈 확률은 꽤 있어요. 자, 근데 신고가는 아직 제가 의문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체 그때 예전에 그게 좋아서 그랬죠. 자, 여기 박스를 더 칠 가능성은 있는데 이 엇박스는 살짝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조금만 풀어진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방산의 특징이 뭐냐면 역주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빅텍은 뭐 수출용 방산은 아니지만 빅텍은 뭐 시장하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시장이 재미없으면 이러다가 뭐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방산이 약간 그런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 좋은 점이라면 만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난다 생각보다 그러면 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전쟁은 끝나야 되지만 방산주들은 괜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실적이 좋을 거면서도 전쟁이 끝나면 좀 무기를 덜 사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좋아지려면 이 흐름으로 가야 돼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박스 흐름이 아니라 약간 각도가 밋밋하더라도 추세 흐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조정이 오더라도. 그죠? 요 자리가 43,200원. 그러니까 43,000원을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안 하고 다시 튀어대고 튀더라도 어때요? 여기 한 호가라도 올려야 돼요. 한 호가라도. 그래야 추세가 좀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3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추세에서 4업까지 보통 나오는데 3업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죠? 예,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전 고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예. 자, 근데 일단 여기선 차익 실현을 메이저들은 다 해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들은 무자비하게도 여기 리포트 되게 좋았던 거 아실 겁니다. 예, 뭐 방수 한 10만 원 갈 것처럼 얘기했어요. 뻔하게. 근데 일순간에 무너졌죠. 예, 요런 패턴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이날 리포트들 한번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리포트. 근데 좋은 리포트 나오고 바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주로 패턴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이 다시 여기서 슬슬 다시 사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사줬다는 거. 예. 그러니까 한 달치를 보면, 그리고 2개월치 평균을 봐도 메이저들 수급은 아직은 없어요. 특별한 수급은. 예. 그러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3종목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미래에셋증권,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